지난주는 내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롯데국민농협 등 3개사 2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사실상 전 국민이 연관된 사안인데 다른 금융사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 실시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요. 불안한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평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는 위주의 대책을 내놨는데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징역 5년을 부과하고 오늘부터 3월까지 또 대부업체 전화대출 영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늦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치인데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 대책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차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그야말로 완전히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2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저도 이제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제가 내는 법안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예, 근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소비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개인 금융사의 개인정보를 넘겨서 마케팅에 이미 사용하는 것, 이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근본 이 원인을 여기서 찾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은요. 예. 대출 모집 영업을 본인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예. 이 모집을요. 이 아웃소싱한 대출 모집 시장이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약 5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 모집을 해오면은 이 금융사들은 모집 회사한테 수수료를 주거든요. 예. 이것이 시장이 한 6,700억 정도 시장이 됩니다. 예. 이런 시장에서는 원래 전통적인 방식 1대1로 영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담사들이죠. 예. 영업하는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이 출현했다는 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새로운 방식이 출현한 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신용 정보를 빼내서요. 예.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가 하는 정보 네트워크사이기 때문에 이런 신용 정보를 빼내서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다음에 전화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규모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설령 문자로 100만 건, 200만 건을 보내더라도 그 비용 대비 설령 100건, 200건만 대출이 성사돼도요. 수수료가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예.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커져서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 게요. 현재 금융사들은 이런 대출 모집법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즉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모집해오면 이게 불법으로 해왔는지 해오지 않았는지를 따지지 않고요. 그야말로 대출 건당 다음에 그 액수당 수수료만 주고 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은행 금융사 입장에서는 많이 그 대출 건수를 물어오는 회사하고 계속해서 거래만 유지하면 되고요. 이 반대로 대출 모집법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출을 모집해오는 거죠. 따라서 차제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금융사하고 대출 모집법인 간에 계약을 할 때 예. 이것이 불법 대출 모집이었다라는 게 확인되면은 이 대출 모집법인뿐만 아니라요. 금융사 책임자도 반드시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융사들이 대출 모집법인들이 불법으로 모집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거고요. 그래야지만 건전한 대출 모집법인들만 예. 살아남고 불법으로 하는 법인들은 이제 퇴출될 거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근데 김 의원께서 24일 날 하신 말씀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출 모집 네. 제도 자체 폐지를 제안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건데요. 예. 사실 대출 모집 인 제도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그만 중소 이런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모집하는데 사실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한 대출 모집인 자체가 1대1 영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건전한 대출 모집인들은 예. 죄송합니다. 대출한 건전 모집인들은
원래의 취지, 일자리 창출의 취지를 살려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살려나가고 대신 정보 통신 사회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다음에 이를 그러니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그야말로 이 규모의 영업을 하는 이런 방식은 완전히 근절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대출 상담사 협회에서 2만여 명 직업 빼앗는다고 반발이 좀 있었던데 그러면 이제 그건 처리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카드 사태가 일어나고 경제부총리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큽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새롭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에 터졌을 때, KCB의 그 담당 직원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런 사람은 늘, 생겨나게 마련이니까 시스템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한 금융사 수장들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다음에 이런 금융사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독려하지 못했던 금융계 당국자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새롭게 진화했냐면 며칠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 와서 정부 당국자가 제2차 유출, 즉 범인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했다. 이렇게 공언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공언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며칠 전 모 일간지에서 일면 톱으로 무슨 소리냐 이미 6개월 전부터 유통 다 됐다. 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사실 그 일간지의 보도가 오보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사실이라면 이제 그 국회 와서 국민을 상대로 2차 유출이 없었다는 정부 당국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수장이죠. 우리 현호석 부총리께서도 무언가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이것이 그냥 보통 대충 적당하게 덮고 넘어가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는 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 유출이 되었다라고 밝혀지면은 현호석 경제부총리도 책임을 면하지 어려울 겁니다. 예. 지금 2차 유출 문제는 24일 창원지검에서 100% 차단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일부 2차 유출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큰일이죠. 이게 특히 이번 건은 처음에 우리 진행자께서 우리가 보통 이 금융사하고 거래를 하면은 고객 정보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고객 정보라는 건 대개 신상 정보입니다. 사람,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것들이죠. 기껏 해봤자 자가냐 자가가 아니냐, 자기 집이 있느냐 집이 없느냐. 그거는 대출을 나중에 할 때 소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아,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도면은 대충 이 정도의 대출을 우리가 제한을 하면은 이 사람이 걸려들 수 있겠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1년치의 카드 사용 내역, 특히 현금 서비스를 얼마큼 받았느냐의 내역이거든요. 예.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계산하면 이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의 액수를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추정해내는 겁니다. 컴퓨터가. 추정하는 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영업을 했던 거죠. 이거는 뭐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정보가 만약 유출됐다면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금융사상 최악의 사고가 터진 거고요. 이것을 6개월 동안 전혀 몰랐다. 이것도 정말 큰일이고요. 특히나 정부 당국자라는 사람들이 조사를 다 해놓고서도 전혀 유출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다르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한두 개만 듣겠습니다.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위원론에 세워서 폐지 반대 의견이 주류였고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친박과 비박이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다투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의원님도 그렇고 이재호 의원도 그렇고 지금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거 약속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위원론과 이 문제를 두고 친박과 비박이 대립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친박이나 비박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부 공천을 폐지하는 게 안 된다, 공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위헌론을 들고 계시고요. 사람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것이다, 범죄자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려하는 거 100번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진행자님? 국회의원들 이 시중에 나가면은 욕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욕합니다. 국회의원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근데 그 욕하는 게 두 가지 때문에 욕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특권에 빠져가지고 특권의식에 빠져서 온통 권력만 휘두른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초공천을 폐지하느냐의 약속은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즉 지난번 대선 공관에서 우리 대선 후보는 물론이거냐 모든 정당이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기초공천을 폐지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뒤집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표 구걸할 때가 지났으니까 다시 뒤집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들 원래 거짓말 쳤던 사람들이지.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조금만 좀 해주시죠. 어떻든 이 위원님. 그래서 저는 기초공천은 정치의 기초인 국민과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기초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이라도 밀어붙여야 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치의 기본이 국민과의 신뢰이니까요. 끝으로 그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안철수 신당이 지금 공천제 폐지 가장 큰 이유로 동공천 때문이다. 이러면서 김효석 위원장이 실당 융락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두고 또 우리 김 의원님이 나무라셨던데 사실 그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가 언제 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김호석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요. 국회의원이 돈 얼마 받고서 공천을 해주겠습니까? 그거 했다가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가는데요. 이 세상은 이제 예전과 달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김호석 의원께서 그 말에 반드시 책임지셔야 됩니다. 같이 동의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물귀신 작전으로 본인들 안철수 신당의 선봉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